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네. 어제 오늘 그러니까 16, 17일 이틀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다는 NBS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와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깜짝 놀랄 일은 MBS가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역전이 됐어요. 네. 그런데 갤럽에서도 또 역전이 됐습니다. 네. MBS는 국민의힘이 35, 민주당 33%, 그리고 갤럽에서는 국민의힘 39, 민주당 36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른바 골든 크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역전의 현상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그동안에는 30%를 상회하는 지지율이 나왔어요. 40%는 넘지는 못했지만. 예, 예. 그런데 이 지지율이 30% 초반대로 간신히 턱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MBS 조사에서는 30%가 붕괴돼 갖고 28%, 갤럽 조사에서는 31%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지난 주 조사 32%에서는 1% 이렇게 추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엄정국 그리고 탄핵정국에 이어지면서 민주당한테는 어떻게 보면 최고 호기를 맞았는데 민심은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도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예. 지금 말은 야당이지만 네. 거의 국정을 주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오히려 윤석열 정권은 약자의 입장에 특히나 그 체포영장 집행되면서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항상 이 균형을 찾아가려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걸 보면은 이게 한때는 이렇게 해도 결국 나중에 보면 이 중간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두 사람이 예. 뭐 보수냐 진보냐 하지만은 국민 전체를 놓고 그러니까 표본 집단을 넓게 가지면은 예. 이게 균형을 찾아가는데 지금의 균형은 뭐냐? 더불어민주당이 강자고 윤석열이 약자다. 그건 맞잖아요. 예. 심지어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뭐 끌려가가 조사까지 받는 거 보면은 약자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런 데 대해서 어떤 동정 여론도 있겠지만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국정을 책임질 사람들이 아니냐. 예. 그런데 이 국정을 책임질 사람들이 하는 게 어떤 민생 살리기 뭐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탄핵시켜서 조기 대선만 치르면은 지금 뭐 국회 여의도 대통령이 이제 2개의 대통령이 되는 거죠. 청와대로 옮길 것 같아요. 청와대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다 되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지금 청와대 대통령, 행정부 대통령 아닌데도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됐는데 예. 여기에 대해 견제 심리가 이제 생겨난 거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만약 이재명이 집권을 한다면은 예. 지금 슈퍼 여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슈퍼 거기다가 예. 대통령 권력까지 잡으니까 예. 정말 무슨 일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말은 이때가 안 했지만은 예. 그 두려움이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측에서 그동안 합리적인 예. 그런 야당으로서 또 거야로서 견제 역할을 했다면은 국민들이 그렇죠. 수권 정당으로서 인정을 네. 충분히 하고 수용할 그런 자세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보여주는 것은 줄탄핵, 뭐 그냥 밀어붙이기 예. 이런 식으로 해오니까 정말 대통령까지 된 데다가 슈퍼 여당을 쥐고 있으면은 뭐 그 다음에 뭐 못할 일이 없겠구나. 그러니까 그 나치의 수권법 비슷하게 대통령한테 모든 권한을 주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 옛날에 문재인 보고 이니 마음대로 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그게 물론 약간의 풍자지만은 실질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도 뭐 할 리가 없으니까
민주당이 하고 싶은 법률은 무조건 국보법 폐지부터 거의 한 2년간은 그렇게 되죠. 예,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도 싫지만 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을 잡아서 어떻게 이렇게 폭주할 것인지 그걸 상상하고 지금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다음 지난주에 많이 나왔지만은 전용기 의원인가요? 예. 카톡 검열. 예, 카톡 검열. 예, 그것도 젊은이들한테 지금 20, 30대가 사실은 이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지지로 많이 기울은 게 젊은 사람들의 어떤 사상 통제 이런 데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예. 어떤 SNS나 어떤 인터넷 그러니까 세상에서 놀고 있는 나를 예. 마치 어릴 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애 집에 가자고 땡기면 아주 울고 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젊은이들의 놀이터는 인터넷이에요. 예. SNS고 여기에서 너를 갖다가 빨리 집에 끌고 들어가겠다. 이걸 좋아하는 젊은이 없죠. 예.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어떤 그런 사상 검열까지 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민주당이 집권하고 이재명 집권하면요. 민주당의 어떤 정책, 정강, 이재명의 주장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 다 그런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게 저는 뭐 카톡 계엄이라는데 그게 농담 비슷하게 들리는데 지금 이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볼 때는 지금 많은 법이 제정될 것 같아요. 국민의 입을 묶는. 예. 그래 전주곡이 울렸다. 예.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반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뭐 옳은 건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뭐 끌려간 거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런 데 대한 동정심. 뭐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한 식으로 예. 그런 이제 그거는 이제 극보수 쪽에서 하는 말일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종합돼 가지고 여론이 이렇게 지금 뒤집어진 건데 근데 고 교수님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지금 여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추세가 중요하다. 예. 지금 추세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뭐 한 주 반짝 그랬으면은 이게 뭐 윤석열 끌려가니까 어떤 동정심에서 그랬다. 아니면 극보수층이 어떤 결집해가지고 예. 그랬다 하는데 이거는 계속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게 더불어민주당에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역전되는 현상, 이런 것은 계엄 이후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됐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민주당이 헛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지금 지지율이 민주당은 추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여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2030 세대가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있습니다. 났죠. 한 예만 들면 MBS 조사를 보더라도 이 민주당의 경우 12월 셋째 주고 1월 셋째 주 이 비교를 했는데 20대는 민주당은 37에서 31로 6%가 줄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19에서 22로 3%가 늘어났고 리얼미터는 12월 둘째 주고 1월 둘째 주를 비교를 했는데 20대의 경우 53.7에서 31.7로 민주당이 20%가 줄은 반면에 국민의힘은 21.6에서 43으로 거의 20% 거의 뭐 이상이 폭등이네요. 늘어나. 폭등이. 예. 뭐 30대도 거의 같은 추세예요. 그렇죠. 이 비교를 한 거 뭐 일일이 다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20대와 30대가 아직은 민주당이 조금 앞서지만 거의 국민의힘이 추격해 올 정도로 지금 2030에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40대, 50대는 강고한 예. 민주당 지지층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걸 볼 때는 전교조 교사들이 한참 활약할 때 학교를 다닌 사람이다. 그런데 20대, 30대는 전교조의 영향력이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 젊은이들이 전교조 교사 말도 전부 이 네이버 이런 찾아본다고요. 맞나 틀리나.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실책으로 헛발질로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정확히 맞는 말씀인 게 제가 옛날에 어떤 시골 법원장 할 때 이 보면은 무슨 배구 시합을 하는데 자꾸 우리가 그 공격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공격하지 마. 아마추어는 상대방이 실수하도록 놔둬야 된다. 너희들이 프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긴 적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정치가 있죠. 프로 정치가 아마추어 정치예요, 보니까. 이게 아마추어 정치라는 게 이번에 이 여론조사 이게 추이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프로 같으면 있죠.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아주 자중자애하는 모습, 그러니까 겸손 모드로 들어갔으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50%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도 예. 이제는 독주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수권 정당의 이미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지금도 예. 계속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내란 특검법 예. 거기다가 지금 외환까지.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해야 한다. 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수도권 민심이 엄청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갤럽 조사만 하더라도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40이고 민주당이 35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만 하더라도 7%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현상은 이 여론조사 공정이 16일 날 이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서울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차이를 보면 서울의 국민의힘은 49.1이고 민주당은 33.6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공정에서도 똑같이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44.5고 민주당은 39.9예요. 지금 모든 여론조사가 거의 뒤집혀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수도권이 지금 예. 바뀌어버린 거예요. 수도권이 정치 유관심층이 아마 많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고관여층이 훨씬 많죠. 제가 지금 많은 분들한테 전화도 받고 문자도 받는데 별로 평소에 예. 정치에 관심이 없던 분이 저한테 문자 보내왔어요. 어제 광화문 나가봤다. 예. 그다음 한남동 나가봤다. 예. 그리고 좀 나가달라. 이 정도로 지금 서울이 있죠. 우리가 뭐 시위가 물론 TV로 중계가 다 됩니다만은 유튜브나 예.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 분위기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느끼는 거하고 예. 전라남도라든가 경상남도 이쪽에 멀리 떨어진 데서 이 느끼는 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정치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로 보수도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게 결집이 또 되고 있고 예. 어떤 이번 여론조사에 바탕이 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수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가만히 앉아서 당했다고 예. 하는 인식이 퍼진 것 같아요. 그때도 보수가 좀 나서가지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으면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헌법재판소도 어떻게 달라지지 않겠냐 그런 믿음이죠. 믿음. 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거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생각이 아마 짓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그런 듭니다.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아직도 탄핵을 인용해야 하느냐 기각해야 하느냐 뭐 탄핵에 찬성해야 하느냐 반대냐 이런 문항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탄핵 인용과 또 탄핵 찬성 쪽이 뭐 한 20% 정도 높습니다. 이번 갤럽 조사에서도 탄핵 찬성은 57, 탄핵 반대는 36이에요. 또 MBS 조사에서도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가 59, 네. 기각돼야 한다가 36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탄핵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좁혀지기는 했지만 상당한 한 20%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이 MBS 갤럽 조사 모두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 같으면 거의 6대4, 7대3이 됐습니다. 그렇죠. 일방적이었죠. 그런데 갤럽 여론조사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선 결과 기대 이 부분에 있어서 정권 연장 그러니까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가 40, 예. 정권 교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가 48, 거의 오차 범위 내에 오차 들어올 범위, 정도까지 그렇죠. 많이 들어올 접근했죠. 정도까지 접근해 버렸어요. 예. MBS 여론조사는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는 여당 후보 또 이 정권 교체 부분을 나눠서 했던데 정권 교체 부분에 있어서는 정권 교체가 48, 정권 연장 재창출이 42일입니다. 뭐 갤럽이나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이건 33.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36. 여기도 다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갤럽이나 이 MBS 조사나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정권 교체 여론이 약간 앞서기는 합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6대4, 7대3에서는 그러니까요. 지금은 거의 좁혀져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 보수 지지, 그다음 대통령 후보 지지, 예. 그다음 지금 결과 그 탄핵 찬성 반대, 예. 이런 걸 전부 다 볼 때 있죠. 이게 저는 좀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지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나섰을 때 트럼프가 상당히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다. 예. 그냥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청교도 정신에 입각한 나라인데 예. 트럼프를 어떻게 지지하냐? 트럼프 지지하면 좀 자기도 도덕적으로 좀 문제 있는 사람으로 인식될까봐 샤이 트럼프라 그래서 샤이라는 게 이제 뭐라 그럽니까? 부끄럽다. 예.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부끄럽다 해가지고 무슨 여론조사 나오면 전부 다 난 트럼프 지지 안 해. 예. 이런 사람들이 결국 투표장에서는 전부 트럼프를 지지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지금 탄핵 지지하냐? 저보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 참, 비상계엄 지지하냐고. 그럴 사람은 없겠죠. 아니,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러고 그 공영방송, YTN에서 그랬지만은 비상계엄이 잘 됐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상당히 거의 좀 없죠. 근데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쭉 올라가는 거 보면 있죠.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직 하면 그랬겠냐. 예.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네요. 예.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헛발질하고 합쳐가지고 예. 이때까지 비상계엄 나쁘다고 전부 생각했는데 이 이후에 이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보고 어떤 그 아나무인 행태를 볼 때 이게 뭐 당신들이 그러니까 윤석열도 잘못됐지만 계엄 선포한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지금 샤이 비상계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사람들이 만일에 그 여론조사가 아니고 누가 전화해가지고 만일 저한테 누가 전화와가지고 비상계엄 옹호합니까? 옹호합니까? 뭐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아마 많은 사람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이냐 더불어민주당 지지냐 나올 때는 이 좀 약간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우리 이 여론조사 추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게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더 지지를 나중에 실제적인 어떤 지지에서는 더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도 이렇게 다 뒤집혀졌지만 이재명 지지율이 예. 28%로 MBS 조사에서는 30%도 붕괴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예. 갤럽 조사에서도 32% 지난주에 그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31%. 다음 주 가면 아마 여기도 30%가 깨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재명 아까 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기에는 아직은 힘들다. 아직은. 왜냐하면은 이재명이 진짜 문제 많은 정치인 아닙니까? 예. 여기 대해 이재명 뭐 그 형수한테 욕한 거 이런 거 다 들으면은 그걸 지지한다면 당신도 도덕적으로 좀 문제 있네 이런 말 할 겁니다. 누구든지. 예. 아마 이재명을 속으로 지지하면서도 겉으로 그 말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또 한편 보면요. 그 좀 어떻게 하면 부끄러워요. 예. 그 이재명 대통령 된다 그러면은 예. 뭐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미국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전과 사범이라 그러고 지금도 재판 받고 있는 게 몇 개나 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볼 때 35, 39대가 화양연화였다. 그렇고. 예, 그리고 지금 뭐 23일부터 법원 선거법 위반 재판이 이제 본격화되고 그때 지난주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배당 금지. 예. 그거 되면서 이게 그 2심의 재판이 가소가 되고 그때 돼가면 이재명 대표가 있죠. 오히려 지금 탄핵 재판을 막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도 부메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기가 또 기피 신청하거나 무슨 지연 전략 쓰면은 당신 윤석열은 그렇게 재촉하고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하고 당신은 맨날 기피 신청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당신 말이 이율 배반적 아니냐. 예.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 지금 탄핵 재판은 이미 열차가 출발했고 예. 그다음 선거법 재판은 좀 느리지만은 선거법 재판이 23일 시작하면 있죠. 이재명 대표도 이거 빠져나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있죠. 제 생각에 지금 좌불안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불안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또 하나 있는데 뉴스토마토 오면은 좀 진보 성향의 언론으로 알려져 있고 그 미디어 토마토가 13, 14일 조사한 거 보면은 이재명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느냐 54.7%가 있다. 없다는 43.0%입니다. 뭐 20대도 66.1%가 나왔어요. 20대가. 그리고 뭐 70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근데 특히 관심을 끄는 게 경기 인천은 원래 이재명 텃밭 아닙니까? 경기주사까지 했는데요. 여기도 48.1%고 호남도 46%가 나왔습니다. 호남이. 그리고 중도도 54.7%가 나왔습니다. 중도도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싫다 이런 느낌이고 호남에서도 거부감이 없다가 48.3, 거부감이 있다, 싫다 이게 46 거의 붙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도나 호남 같은 데서까지도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아주 깊게 뿌리 박혀 있다 이렇게 할 수.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어떤 야당의 그냥 대표이고 이럴 때의 호감 비호감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의 집권했다는 듯이 할 때의 호감 비호감 달라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연예인들 스타 되기 전에 그 사람이 뭐 혼외 자가 있는지 뭐 어떤 그 나쁜 짓을 했는지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했는지. 근데 딱 그 이게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전력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이때까지는 약자라고 하긴 뭐 하지만 하여튼 집권자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 용서해 주겠다.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이 이제 집권자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농후하고 하면은 국민들의 어떤 감시를 받아야 된다. 비판을 받아야 된다. 아,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재명,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자꾸 균형점을 찾아간다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40 몇 프로 된다는 게 있죠. 저는 진짜 조금 놀라운데, 그게 40대, 50대. 이분들은 이념이 모든 도덕성이나 윤리에 앞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친일파, 그 다음 재벌, 이런 데서 우리 그 서민들이 힘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이는 그 자기들을 대표하는 사람 생각하기 때문에 앞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 30대는 그런데 혹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어쨌든 호남에서 46%가 나온 것은 놀라운 겁니다. 거의 절반이 이재명에 대해서 아유 거부감, 아유 싫어 뭐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몽둥이로 뒤통수를 안 맞은 것 같겠는데요. 그 자기는 호남은 당연히 내 땅이고 중도층만 해도 있다가 54.7, 없다가 40.6 아닙니까? 14% 차이가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호남이 이랬다는 거는 이재명으로서는 쇼킹하겠는데요. 새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죠.